회관에서 뜨거워가지고 네,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홍영표 원내대표를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평양선언과 남북군사 합의서의 기준을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습니다. 목리로 이런 목리가 없습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기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한개구리 신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철도 도로 연결 등 예산 투입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양선언과 남북군사 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21조 3항에 나와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합의나 입법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남북합의를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선례도 10번이나 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가 헌법 60조 1항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변강부회일 뿐입니다. 이것이 조약에 해당하는 여부는 채택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군사합의가 국가 안보에 무슨 제약이 된다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의 행태야말로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정신 위반입니다. 오로지 평화 발목을 잡겠다는 냉전 수구적인 오기만 부리려 합니다. 평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외통위에서 여야가 추진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현장 시찰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말도 안 되는 위헌 주장이 아니라 6개월째 반대만 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 기준 동의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자유한국당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명래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직무수행이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이 될 정도로 소명했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위장 전입이나 다운 계약서 문제, 겸직 문제 등에 명확히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임 장관이 나와야 할 국감장에 임기 만료를 앞둔 장관이 나와서 답변해야 할 그런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한 것이 올 들어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한 놈은 꼭 낙마시켜야겠다는 강박관념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조명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서 환경부 장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고해 드렸지만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여야 4당과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의장의 발언입니다. 예, 조금 전 당정협의를 통해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정은 사립 유치원의 해계 문제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에듀파이 시스템을 모든 유치원에 도입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공영형 매입형, 장기 임대형 등 국공립 유치원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유치원과 유치원 단체에서 휴원, 모집 중단을 언급하는데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이들을 벌모로 삼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사립 유치원의 비리로 인해서 모든 유치원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은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는 야당도 적극 동참하리라 생각합니다. 조속히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개시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방금 민 대표께서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평양 공동선언 비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행위,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비준을 주장했습니다. 정작 국회 비준이 필요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반대만 하면서 평양 공동선언은 국회 비준을 안 했다고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심보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위헌 주장은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남북합의서 비준은 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평양 공동선언이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헌재와 대법원은 남북합의서는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합의로서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21조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한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담긴 합의사항들은 국내 법률의 수정,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림분야협력, 이산가족 상봉, 3.1운동 100주년 공동사, 유해 공동발굴 등은 통상적인 예산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대한 재정 부담과도 거리가 멉니다. 둘째,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지 않았는데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은 적반하장, 자가당착의 끝이입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지난달 11일입니다. 벌써 45일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의 발목 잡혀서 아직도 해당 상임위에 정식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 손으로는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손가락질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전제 조건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 2007년에도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비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백개 무익한 정쟁을 멈추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서영교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평양선언은 재정적 부담이 없는 선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자유한국당에서 평양선언을 제대로 읽어보았는지 의문이 갑니다. 평양선언 내용 중에 5번과 6번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선언 중에 5번과 6번입니다. 5번,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1번입니다. 이것은 우리 측의 부담, 우리 측의 내용이 아니라 북측이 해야 될 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번의 1번,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이 내용을 비준하지 않으면 무엇을 비준하라는 말입니까? 2번입니다. 북측은 미국이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을 표명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과 북은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을 위해서 함께 긴밀히 협력한다. 그리고 6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 내용이 평양선언의 5번과 6번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그리고 북의 영구적 핵이 이것을 비준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은 평양선언 자체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내팽개치고 다른 일만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11월 1일이면 김소영 현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구서가 벌써 와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인사청문위원들을 구성하지 않고 제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문두드리고 떠들어대는 일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국감장은 내팽개치고 다른 국감장에 가는 그런 이제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김종민 원내부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원내부대표 김종민입니다. 어저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각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다들 아시겠습니다. 늦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정개특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개헌특위가 구성돼서 1년 반 운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받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당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개편에 임하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했는데 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집행명령, 행정명령만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노력, 국회의 민주적 합의를 통한 법과 제도의 개선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데 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지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남북관계 문제만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중심적 역할과 권한이 뚜렷한 분야가 남북관계, 외교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 남북관계 문제 하나만 풀더라도 국회의 비준동의서가 있어야 되느니 없어야 되느니 하는 이런 논란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국회가 바뀌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그런 국민들의 민심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특활비를 좀 없애거나 아니면 상시국회, 선진화법 개정,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거나 이런 차원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선출 제도의 결함을 고쳐야 된다. 이게 국민들의 민심이고 또 정치권의 합의입니다. 이 합의와 민심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우리 당이 그동안에 여러 번 정치개혁 관련된 논의를 했는데 지금처럼 지도부가 이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기에 이게 국회의원 개인의 이해관계, 유불리가 다를 텐데 또 기득권을 지키려고 할 텐데 이게 되겠냐?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의원 개인의 유불리나 기득권 또 여야 정당의 유불리나 기득권을 뛰어넘어서 정말 국민에게 뭐가 유리한 거냐, 정말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 거냐, 이 국민의 관점에서 유불리만 보고 이번 정치개혁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해서 꼭 국민들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준호 원내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예. 네. 어제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10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맞춰 어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큰 부분 중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그 속에서 큰 담론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과 담론 그리고 정책 그러면서 가치 체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하나의 예로 남북 문제만 하더라도 그냥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나름대로의 강한 로드맵을 지금 정리하고 있고 조만간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부디 명전 수구 영구 분단 핵적 세력이라는 문명에서 자유한국당 하루바삐 벗어나서 정부가 평화지대 구축에는 큰 시대 정신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김 원장의 다짐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와는 달리 어제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평양 방문에서 합의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비준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비상적인 딴지를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는 어디까지나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이며 원칙과 방향, 선언적 합의의 사례이기 때문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경우 거쳐야 할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비준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는 추가적인 재정 수요나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후 새로운 남북 분야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한다면 그때 가서 얼마든지 국회 비준 동의를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부의 비준에 대해 제일 야당이 문제가 삼고 나선 것은 법리적 무지 소치를 넘어 한반도 평화라는 거대한 시대 정신에 도전하는 명전 수구 세력의 본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평양 공동선언 의결과 같은 사안을 그렇게 문제화 삼으면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자신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평양선언 비준을 문제 삼기 이전에 선행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심의에 충실히 임하는 데 우선 해야 할 것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100일을 맞은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평양선언 비준을 인정하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적극 동의하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인 인식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윤준호 대표께서 얼마나 제대로 들었어야 됩니다.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모두 자유한국당으로만 들어가면 다들 상태가 그렇게 되시는 건지 아픕니다. 들판에 너무 오래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닌지 국회로 돌아오셔서 일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정감사 대책회의 공개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겠습니다.